CDC가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한 후 2주가 지난 미국인들은 국내 여행을 재개할 수 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지난해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서명했던 뉴욕주 경찰의 바디캠 착용 의무화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어제 오후 맨하탄 코리아타운에서 뉴욕 정치인들과 한인단체, 지역 상인, 시민들이 아시안 혐오 범죄에 반대하는 시위를 열었습니다. 롱아일랜드 공립학교에서 백인 학생이 한인 학생을 무차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피해 아버지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본인이 출판한 자화자찬식 비망록으로 400만 달러, 한화로 약 45억 달러를 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횟수가 하루 평균 300만 회를 육박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발병률이 전주에 비해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3월 한 달 동안 비농업 부문 사업체들이 제공한 일자리 수가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컸습니다. 앞으로 뉴욕주 교도소에서 재소자들을 15일 이상 독방에 감금하는 인권 유린 행태가 금지됩니다. 노아은행 맨하튼 지점이 한인타운 중심부인 31가와 32가 사이 피프스 아비뉴 1층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동포 사회에 꼭 맞는 다양한 상품과 고객 만족 서비스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한인 비즈니스의 내일을 생각하는 은행 노아은행, 멤버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상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한 미국인들은 국내 여행을 재개할 수 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마지막 권장 백신 접종을 받은 후 2주가 지나면 완전 백신 접종을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로셸 웰렌스키 CDC 국장은 오늘 국내선에 대한 여행 재개 지침은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들은 바이러스를 옮기지 않고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는 코로나19 백신의 실제 효과를 보여주는 연구를 기반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CDC는 이번 주 초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급증에 대한 두려움으로 여행을 제한하겠다는 긴급 요청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받은 여행자는 목적지에서 요구하지 않는 한 여행 전후에 코로나19 테스트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스크 착용과 다른 예방 조치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한편 CDC는 국제선 여행객에 대해서는 여전히 코로나 여행 제한 사항을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CDC는 아직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여행 1일에서 3일 전, 여행 3일에서 5일 후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음성이어도 여행 후 7일 동안 집에 머물며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여행자가 검사를 받지 않으면 여행 후 10일 동안 집에 머물면서 자가격리해야 합니다. 한편 이 같은 지침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행자들이 비행기를 타거나 여행을 떠났습니다. 3월 공항의 승객 수는 매일 100만 명을 돌파하며 항공 여행객이 팬데믹 이후 최대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네소타 대학 전염병 연구정책센터 마이클 오스터홀름 소장은 영국발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코로나19의 확산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변이 바이러스를 판별하기 위한 유전자 검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들어 CDC는 실제 퍼지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봄방학을 맞아 휴양객들이 대거 몰리면서 야간 통행금지령이 내려졌던 플로리다주에서 가장 많은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고 최근 코로나19 감염자가 폭증하는 미시건주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뉴욕주 역사상 처음으로 오늘부터 경찰의 바디캠 의무 착용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지난해 6월 뉴욕주 경찰의 바디캠 착용 의무화 법안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바디캠 영상을 기록하고 사용하는 것은 법 집행기관에 대한 대중의 믿음을 얻고 경찰 업무의 책임과 투명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주 경찰의 바디캠 착용을 점진적으로 늘려 연말이 되기 전에 완료를 목표로 한다고 쿠모 주지사는 덧붙였습니다. 우선적으로 수도 지역에 트룹 G에 배치되고 트룹 G의 전체 배치는 4월 말 또는 5월 초까지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뉴욕 시내 경찰이 착용할 예정이며 KLFC, EADBT, 고속도로 순찰대 등의 순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바디캠 사용에 대한 제도도 함께 공개됐는데 이에 따르면 경찰이 사람이나 상황과 상호작용하기 위해 순찰차에서 내리기 직전에 비디오를 녹화해야 합니다. 카메라는 순찰차의 비상 조명이 활성화될 때마다 자동으로 녹화를 시작하고 경찰이 총기나 테이저를 풀 때마다 자동으로 녹화를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지난달 31일 NYPD 고위직 인종을 다양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NYPD는 고위직에 오를 경찰을 심사할 때 자격을 갖춘 최소 1명의 소수계 인종을 의무적으로 인터뷰해야 합니다. 이 같은 조치는 NYPD 인종 구성은 점점 다양해지는데 고위직의 절반 이상이 백인으로 구성돼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시장실에 따르면 뉴욕시경 소수 인종 비율은 2013년 47%에서 지난해 60%까지 증가했으며 캡틴 이상의 고위직은 2013년 18%에서 2020년 32%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오후 맨하탄 코리아타운에서 뉴욕 정치인들과 한인단체, 지역 상인,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아시안 혐오 범죄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미주 한인 이민사박물관 김민선 관장 주최로 열린 이 행사에는 척 슈머 연방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등 뉴욕 정치인들이 함께 참여해 아시안 증오 범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오후 5시 30분경 맨하탄 32가 한인타운에서 열린 집회에는 척 슈머 민주당 연방상원 원내대표를 비롯해 킴 제프리, 그레고리 믹스, 탐 소아지, 캐롤린 멀루니 연방하원 의원들과 게인 브류어 맨하탄 보루장, 피터구 뉴욕시 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과 장원삼 뉴욕 총영사, 지역 한인 상인 등이 대거 참석해 아시안 증오범죄 행위를 규탄하고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Today, I would like to ask Congress, our state and city to pass a law that protect Asians and all the minorities from hate crime. Difference is not wrong. We should respect each other's differences. That's America. 뉴욕에서 13선을 한 민주당의 유력 흑인 정치인 그레고리 믹스 연방하원 외교위원장이 최근 맨해튼에서 일어난 아시아계 여성 폭행 사건과 지하철에서 폭행당한 아시아 남성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의회 동료들과 함께 이러한 증오범죄와 편견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If I see somebody who looks like me committing a hate act against somebody that looks like Minsu. It gets us to become a more perfect union when we are together and locked in like we are here today. Thank you for making this a great place. 뉴욕을 지역구로 둔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도 어떠한 소수 집단에 대한 증오 범죄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Donald Trump or anyone else in some white supremacist group or just some ordinary bigot on the street would try to take away that Americanism is despicable, and we must fight it every moment. And that is why I stand for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I stand for the Asian American community. I stand for the diversity of New York. I stand for the diversity of America. I stand for bringing us together. I stand for what America is all about. 탐 소어지 연방하원 의원도 코로나19에 따른 아시안 증오범죄는 끔찍한 일이라며 뉴욕주에 더 이상 인종차별과 증오범죄가 설 곳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외에 하킴 제프리 연방하원, 게일 브류어 맨하튼 보로장 등 뉴욕 정치인들은 증오범죄의 모든 가해자들을 기소하고 유죄 판결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편 이날 참석한 장원삼 뉴욕 총영사는 자리에 함께한 정치인, 지역 상인, 시민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최근 증가하는 증오범죄와 아시안들을 겨냥한 폭력적, 언어적 차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First of all, my prayers and thoughts are with those victims of anti-Asian hate crimes and their families. I join all of you in strongly condemning hate crimes of all kinds. We are all human beings, and we are all one family before God. And I truly believe that in the end, love, compassion, and justice will prevail. 피터 고 뉴욕시의원은 전국적으로 거의 매일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공격이 발생하고 있다며 증오범죄를 목격했거나 피해를 당했다면 용기 내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김민선 한인 이민사 박물관장과 뉴욕 민주당 캐롤린 멀로니 의원이 주최하고 뉴욕 K타운 협회에서 후원한 이번 행사에는 약 150여 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롱아일랜드 공립학교에서 백인 학생이 한인 학생을 무차별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에 있는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한인 학생 S군의 아버지 손준석 씨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월 11일 백인 학생 A군이 학교 교실에서 자신의 아들 S군을 심하게 폭행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학생이 아들이 폭행당하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SNS에 올리는 바람에 아들이 신체적,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손 씨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 2월 10일 백인 학생과 손 씨의 아들 간 사소한 시비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날 시비는 손 씨의 아들이 전자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알려진 A군에게 전자담배를 피우면 죽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날 학교에 나온 A군은 가까운 백인 친구와 짜고 갑자기 S군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이를 지켜보던 백인 학생이 스마트폰으로 폭행 장면을 찍고 SNS에 올리면서 파문을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이 사건의 책임을 한인 학생에게 돌리며 은폐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뭐냐면 그 폭행하는 거를 이제 사전에 짰죠. 그다음에 다른 학생은 그걸 비디오로 촬영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거를 갖다가 SNS에다가 소셜 미디어에다가 그걸 갖다 배포를 했어요. 구글 미트로 이제 컨퍼런스를 했는데 거기서 부회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 그러냐면 학생이 다른 학생을 때릴 때는 이유가 있다는 말을 했어요. 어떤 이유든지 폭력은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학교가 돼요. 선생들의 이 고정관념이 뭐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저는 이해도 안 가고 도저히 굉장히 화가 많이 납니다. 학교 교감은 아버지 손 씨에게 백인 학생은 과거에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며 그런 과거사를 알고 전자담배를 피우면 죽을 수도 있다고 말하는 바람에 A군이 화가 나 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한인 학생은 A의 자살 시도 경력을 절대 몰랐다고 부인했지만 학교 측은 한인 학생이 사건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정학 처분까지 추진했습니다. 브라이언은 억울하게 맞고 끝나는 줄 알았는데 교장 선생님께서 불러가지고 너 그 때린 학생의 과거를 아느냐? 네 안다. 담배 피운 거 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게 화를 내면서 너는 어떻게 학생의 목에다 칼을 대느냐? 그 학생이 자살에 텐den스가 있는 걸 알면서도 그럴 수 있느냐? 그래서 깜짝 놀라서 자살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교장이 이 브라이언의 말은 듣지도 않고 브라이언은 그날 일기를 보면 자기는 너무 억울해서 스페니시 클래스에 가서 시험을 망쳤다고 해요. 아버지 송 씨는 학교 측의 억지 주장에 분통이 터져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해 아들의 결백을 입증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김동민 변호사는 이 사건은 분명한 인종혐오 범죄인데 학교 측은 한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무시하고
백인 학생을 비호하고 있다며 학교 측과 가해 학생이 잘못을 인정하고 공개 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 진실을 밝히기 위해 법정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 사망자 통계 은폐와 성희롱 의혹으로 위기에 처한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자화자찬식 비망록으로 400만 달러, 한화로 약 45억을 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타임스는 어제 보도를 통해 쿠오모 주지사가 지난해 미국의 크라운 퍼블리싱 그룹과 이 같은 액수의 비망록 출판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지난해 10월 미국의 위기, 코로나19 사태에서 배운 리더십의 교훈이라는 제목의 비망록을 냈고 양장본만 4만 8천 권 이상 팔리면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쿠오모 주지사의 비망록에는 코로나19가 전 세계에서 가장 심했던 뉴욕의 의료, 보건 위기를 헤쳐나간 경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뉴욕 주정부가 지난해 여름 조작된 사망자 수 통계를 발표한 사실이 최근 드러나면서 쿠오모 주지사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모범적인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당시 평가 자체가 허상이 아니었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특히 뉴욕타임스는 뉴욕주가 사망자 수 통계를 조작한 시점과 출판 계약 시점이 겹친다면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7월 뉴욕주 보건당국이 쿠오모 주지사 측근들의 지시에 따라 요양원 관련 사망자 수를 3분의 1이나 줄여 발표했을 당시 쿠오모 주지사가 비망록 계약을 앞둔 시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사망자 수 통계 조작을 지시한 배경에는 비망록 계약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뉴욕타임스가 입수한 비망록 초안에는 빌 드블라시오 뉴욕시장에 대해 뉴욕 역사상 가장 형편없는 시장이라고 깎아내리고 뉴욕시에선 자신의 인기가 더 높다는 자화자찬식의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출판사 측은 쿠오모 주지사에 대한 성희롱 의혹이 제기된 지난달 초부터 비망록에 대한 판촉을 중지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횟수가 하루 평균 300만 회를 육박하면서 최소한 한 차례 주사를 맞은 사람의 숫자가 1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발병이 전주에 비해 10% 이상 증가했다는 발표가 나와 새로운 확산 국면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335만 8천 회의 백신 접종이 실행됐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또 백신 접종 횟수의 일주일 평균치는 어제 290만 3천 건으로 최고점에 달했습니다. 타임즈는 이런 추세로 백신 주사가 진행되면 7월 2일 18세 이상의 미국의 모든 성인이 최소한 한 차례는 백신 주사를 맞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모든 성인이 한 번 이상 맞을 경우 총 인구 대비 실시율은 78%로 4월 1일 기록된 29.2%의 2배 반이 넘게 됩니다. 이처럼 미국의 1억 5,300만 회 주사는 전 인구의 29%인 9,957만 명에게 접종된 것으로 오늘로써 1억 명 선을 넘어섰습니다. 한편 정부가 백신 보급을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들어 코로나19 발병이 전주에 비해 10% 이상 증가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새로운 확산 국면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통계를 보면 3월 26일 기준으로 7일 평균 1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만 7천여 건에 달했는데 이 역시 전주 5만 3,400여 건에 비해 6.7% 상승한 수치입니다. CDC에 따르면 어제 기준 미국에서는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12,505명에 달합니다. 불과 일주일 전인 3월 25일 8,337명에서 급격하게 늘어난 수치이며 51개 지역에서 변이가 발견됐습니다. 같은 기간 남아프리카 공화국발 변이 감염자는 323명으로 늘었고 브라질발 변이 감염자는 224명으로 22곳에서 보고됐습니다. 미국에서 3월 한 달 동안 비농업 부문 사업체들이 전달까지 없던 새 일자리 91만 6천 개를 만들어냈습니다. 일자리 수는 올 들어 석 달 내리 증가했으며 3월 증가폭은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돌아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컸습니다. 노동부는 3월 비농업 일자리가 91만 6천 개 늘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실업률은 전월 6.2%에서 6%로 0.2%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이 수치는 정부기관의 13만 6천 개가 포함된 것으로 민간 사업체에서 78만 개의 일자리가 한 달 사이 순증한 것입니다. 2월 48만 8천 개, 1월 23만 7천 개를 크게 웃도는 수치이며 전문가들은 3월 65만 개의 사업체 증가를 전망했는데 이를 30% 넘게 상회한 것입니다. 미국은 코로나19가 본격화한 지난해 3월과 4월 두 달 동안 총 2,236만 개의 사업체 일자리가 정리해고와 직장 폐쇄로 사라졌습니다. 금융위기 회복 기간 113개월 연속해 순증했던 2,200만 개 일자리가 단 2개월 만에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5월 사업체 일자리가 270만 개 순증하기 시작해 6월에는 규모가 790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7월과 8월에도 1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새로 생겼지만 9월부터 100만 개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발표된 3월의 순증 규모 91만여 개는 지난해 8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상을 뛰어넘는 사업체 일자리 창출은 지난해 12월 말 9천억 달러의 5차 코로나 재난 지원금에 이어서 조 바이든 새 행정부 출범 직후인 3월 11일 1조 9천억 달러의 6차 지원금이 성사된 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3월 91만여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겨나면서 미국에서 코로나 본격화 후 사라졌던 2,236만 개의 일자리 중 1,395만 개가 복구된 셈입니다. 복구율이 62.4%이며 아직 841만 개의 일자리가 코로나로 없어진 상태입니다. 한편 실업률은 6.0%로 전달보다 0.2%포인트 줄어들었습니다. 코로나19 직전 2월 3.5%였던 미국의 실업률은 4월 14.7%까지 치솟은 뒤 내려가기 시작해 7월 10.7%, 12월 6.7%로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 뉴욕주 교도소에서 재소자들을 15일 이상 독방에 감금하는 인권 유린 행태가 금지됩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지난 1일 앤드류 코모 뉴욕 주지사는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재소자들에 대한 장기 독박 감금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재소자를 15일 이상 연속으로 독방에 가두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나 문제가 있는 재소자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행하는 독방 감금은 일체 금지됩니다. 그동안 교도소 관리자들은 교도소에서 자주 발생하는 폭력 사태를 예방하고 수감 규정을 어기는 무질서한 재소자들을 처벌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독방 감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뉴욕주 의회가 이 같은 법안을 제정한 것은 독방 격리는 재소자의 우울증과 자살률을 높인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5년 전 배낭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10대 소년 칼리프 브라이더 군은 뉴욕시 라이커스 교도소에서 재판을 기다리는 3년 동안 2년간 독방 생활을 하다 결국 자살했습니다. 브라이더는 사후에 무혐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성전환 여성 레이린 폴랑코는 같은 라이커스 교도소에 독방에 갇혀 있다 간질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같은 해 뉴욕주 에리 카운티의 교도소에서 강제로 독방에 갇혀 있던 22세 단테 테일러도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독방 감금 결정 과정에서 작용하는 인종적 불평등도 새 법안 제정의 동기가 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뉴욕주 교도소 재소자 가운데 흑인과 라틴계 비율은 무려 70%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편 콜로라도주는 2017년에 장기 독방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뉴저지주는 2019년부터 독방 격리 기간을 20일로 제한했습니다. 현재 조지아, 네브라스카, 뉴멕시코 등 11개 주에서는 처벌성 격리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내 집같이 편안한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가 뉴저지 클러스터와 뉴욕 플러싱에 새로운 지점을 오픈하였습니다. 클러스터 570 피어먼트 로드와 플러싱 141 노던 블러바드에 위치한 새 지점에서 모든 금융 업무와 혼무 기지 상담도 함께 해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연방 소득세의 경우는 이미 미국 구조법에 따라 실업수당 1인당 최대 1만 200달러까지 세금이 면제됩니다.
뉴욕주 소득세도 이와 동일한 면세 기준을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작년 팬데믹 이후 뉴욕에서만 약 460만 명이 실업수당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저지, 펜실베니아, 델라웨어, 캘리포니아, 버지니아 등은 실업수당에 대해서는 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한편 실업수당 1만 200달러까지 면세 조항에 따라 조정된 연방소득세는 수정 신고 없이 자동으로 오는 5월부터 환급됩니다. 지난달 11일 서명된 미국 구조법에 의하면 조정 총소득이 15만 달러 미만인 경우에 한해 부부 공동 납세자의 경우 실업수당 2만 400달러까지, 개인 납세자의 경우 1만 200달러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규정 변경 전에 세금 신고를 한 경우 별도로 수정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환급을 받게 됩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지난달 미국 시장에서 역대 최대 판매 실적을 올렸습니다. 1986년 미국 시장 진출 35년 만에 양사 모두 월간 최다 판매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지난 2일 현대차 미국 판매 법인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에서 현대차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5% 증가한 75,403대로 집계됐습니다. 법인과 렌터카 업체 등에 공급하는 실적은 줄었지만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판매가 153% 늘었습니다.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즉 SUV 투싼이 15,744대로 가장 많이 팔렸고 아반떼는 12,453대, 그리고 11,538대가 팔린 산타페가 뒤를 이었습니다. 기아도 지난달 미국 시장에서 월간 최대 판매 실적을 올렸습니다. 3월 판매량은 66,523대로 지난해 3월에 비해 46% 늘었습니다. K3가 1459대, 스포티지가 9471대, K5가 8717대 순이었습니다. 기아의 SUV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6.1% 증가한 41,900세대였습니다. 기아는 1분기에만 총 15만 9,550대를 팔며 역대 최고 기록을 올렸습니다. IRS는 소셜연금이나 빈곤층 현금 보조를 받아온 노년층, 장애인, 재향군인 등 6,700만 명 가운데 지급을 미뤄왔던 3천만 명에게 사회보장국이 업데이트한 정보를 토대로 1,400달러씩 보내게 될 것으로 밝혔습니다. 이는 현금 지원이 가장 절실한 소셜연금이나 SSI 수혜자, 철도 은퇴자, 재향군인들이 1,400달러씩의 현금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자 연방 하원 지도부가 사회보장국과 IRS를 질타하고 조속한 지급을 압박하면서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들 3천만 명의 수혜자들은 다이렉트 익스프레스 카드로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카드에 1,400달러씩을 입금시켜줄 것으로 당국은 밝히고 있습니다. 자체 개발한 투자 프로그램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미끼로 뉴욕 일대 한인들에게서 100만 달러 이상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베이사이드 거주 한인 외환 투자 중개업체 세이프티 캐피털 매니지먼트 대표 57세 강태흥 씨가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현재 양형 선고를 앞두고 있는 강 씨는 최대 5년형과 함께 몰수 및 벌금형에 처해지며 피해자들에게 83만 5,058달러의 보상금을 지불하는데 합의한 상태입니다. 이 사건은 2016년 강 씨는 외환 투자 중개업체를 운영하면서 특수 컴퓨터 알고리즘을 활용해 외환 거래와 주식 투자를 하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한인 사회를 대상으로 투자자들을 모았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씨는 투자 설명회를 열어 한인 50여 명에게서 150여만 달러의 투자금을 모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한인 피해자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논란이 커졌고 결국 강 씨는 피소됐습니다. 한편 검찰은 강 씨와 함께 기소됐던 GNS 캐피털의 51세 존 원 씨도 공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동부지검 마크 레스코 검사는 강 씨는 한인이라는 연대감을 이용했고 수십만 달러를 투자한 한인들의 신뢰를 저버렸다. 이제 자신이 벌인 사기 행각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노아은행 맨해튼 지점이 한인타운 중심부인 31가와 32가 사이 피프스 아비뉴 1층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동포 사회에 꼭 맞는 다양한 상품과 고객 만족 서비스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한인 비즈니스의 내일을 생각하는 은행 노아은행, 멤버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을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